새벽 4시 낡은 달동네 골목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저희가 데리고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아들은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연락 안 됩니다, 어머니. 그게 서로 편할 거예요. 문이 닫히고 영숙은 열에 시달리는 손자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영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얼굴을 찔렀습니다. 영숙은 이불 속에서 잠시 움츠렸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70이 넘은 관절은 매일 아침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 한켠 낡은 이불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병변 장애 3급이라는 진단서의 문장들이 영숙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호야, 할매 다녀올게. 영숙은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영숙은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는 분유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도 채 차지 않은 캔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계량했습니다. 1스푼, 2스푼, 정확하게 맞춰야 했습니다. 모자라도 넘쳐도 안 됐습니다. 분유를 탄 젖병을 이불 곁에 두고 영숙은 낡은 파카를 걸쳤습니다. 지퍼가 반쯤 고장난 파카였습니다. 목도리 대신 낡은 수건을 목에 둘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골목의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달동네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가며 영숙은 지난주를 떠올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민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민 가기로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저희가 데리고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서류 몇 장을 탁자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후견인 동의서였습니다.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락 안 됩니다, 어머니. 그게 서로 편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민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시달리며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닦아주었습니다. 민호야, 할매가 지킨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한다. 할매가 꼭 지켜줄게. 그건 맹세였습니다. 목욕탕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영숙은 뒷문으로 들어가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탈의실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시에 목욕탕 일이 끝났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치 3만 원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봉투를 파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슈퍼 앞을 지나쳤습니다. 영숙은 진열대를 힐끔 봤습니다. 분유값을 계산했습니다. 한 캔에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민호는 하루에 4번 먹었습니다. 일주일이면 2캔이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영숙이 다가가자 민호의 시선이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매 왔어, 민호야.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민호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걸. 오전 10시 영숙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릇들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아줌마, 좀 빨리 해요. 주방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대답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웠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에 식당 일이 끝났습니다. 사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치 4만 원. 영숙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아이를 씻겼습니다.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호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호. 할매가 다 씻겨줄게. 영숙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녁 6시 영숙은 쉰밥에 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호는 분유를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밤 10시 영숙은 세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신도시 외곽의 빌딩 청소였습니다. 야간 근무였습니다. 빌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복도를 밝혔습니다. 영숙은 걸레를 들고 각 층을 오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올랐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잠들기 전 영숙은 민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가 지킨다, 민호야.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골목을 덮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방 안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요. 그 맹세가 어디로 이어질지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작은 손을 놓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었습니다. 민호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빼면 사흘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통장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민호는 요즘 기침을 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몸을 떨며 기침했습니다. 영숙은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민호야. 영숙은 되뇌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민호를 업고 동네 보건소로 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구석 의자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품에서 가만히 숨을 쉬었습니다. 73번 김민호.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민호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목을 살폈습니다. 기관지가 좀 약해 보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8,000원입니다. 영숙은 돈을 세어 건넸습니다.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영숙은 진열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저절로 갔습니다. 분유캔, 기저귀 묶음, 쌀포대 모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영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슈퍼 주인 김 여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네, 여사님. 영숙이 돌아섰습니다. 요새 많이 힘드시죠?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요, 잠깐. 김 여사는 영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슈퍼 뒤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하기 직전의 채소들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어차피 버릴 거예요. 김 여사가 박스를 밀었습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왜 없어요? 버리는 것보단 나아요. 민호 먹일 거라도 되잖아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채소를 씻어 죽을 끓였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으로 떠먹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믹서기로 곱게 갈아 젖병에 넣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빨아먹었습니다. 잘 먹네, 우리 민호. 영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영숙은 목욕탕 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영숙 씨, 미안한데요. 사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분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좀 젊은 분으로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영숙이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일이 좀 느리시잖아요. 나이가 나이니까. 사장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일당은 다 드릴게요. 사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이 흔들렸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단지를 지났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동생 영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영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냥 좀 보태 쓰라고. 영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무게로 알 수 있었습니다. 10만 원쯤 되었습니다. 고마워.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민호를 시설에 맡기는 게 어때?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영숙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언니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호도 언니도 힘들잖아.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해. 영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 걱정돼서 그래. 동네 사람들도 다 그래. 언니 혼자 애를 키우는 게 무리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갈래? 영숙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호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숙은 민호 곁에 누웠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숨소리였습니다. 할매가 지킨다고 했잖아. 영숙은 속삭였습니다. 그때 민호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영숙의 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마.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할매야. 영숙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정말 잘했어. 영숙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다시 슈퍼에 갔습니다. 김 여사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일자리 아는 데 없으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도시 쪽에 관리인 자리 하나 있다는데 월세방도 딸려 있대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신도시요?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외곽이라 월세도 싸대요. 아무도 언니 눈치 안 볼 거예요. 김 여사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영숙은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민호를 재우고 메모지를 꺼내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시작.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민호야, 우리 다른 데 가볼까? 영숙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작은 목소리가 영숙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과 민호는 신도시 외곽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불 2채, 옷가지 몇 벌, 민호의 약과 분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그 단지들을 지나쳐 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종점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들과 텅 빈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업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달동네보다는 나았습니다. 1층 끝방이 영숙의 새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호야. 영숙은 민호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햇빛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좀 살만하겠다.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리인 일은 다음 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건물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주요 업무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이에요. 월세는 30만 원 빼고 드릴게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만 원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민호를 업고 일했습니다. 쓰레기를 나르고 복도를 닦았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등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기 아줌마. 어느 날 입주민 한 명이 불렀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네. 영숙이 돌아섰습니다. 애 업고 일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위생상?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맡길 데가 없어서요.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관리비 내는 입장에서 좀 불쾌하거든요. 여자가 팔짱을 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민호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매가 일할 때 혼자 있을 수 있어? 민호는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할매가 금방 올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민호를 집에 두고 일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위험한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가슴이 조였습니다. 1시간마다 집에 들렀습니다. 민호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벗어나려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영숙은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호의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 많이 아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 무언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할매가 미안해. 영숙은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를 옆에 누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민호를 업고 갔습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가 있긴 한데요. 대기자가 많아요. 최소 6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6개월이요? 영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네. 지금 신청하시면 내년 봄쯤 될 거예요. 직원이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놀이터를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등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민호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나 공부하고 싶어. 민호의 목소리가 희미했습니다.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공부?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응, 저 애들처럼. 민호가 놀이터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민호를 재우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학교, 특수교육, 통합학급.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동네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이 가능한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교사는 민호를 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교사가 물었습니다. 5살입니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입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 등급 진단서 필요하고요.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통합학급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 상태를 봐야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다만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학교 갈 거야. 할매가 보낼게.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매가 약속한다. 영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 비용은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할 수 있는 일, 주말에 할 수 있는 일, 뭐든 좋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민호를 재우고 나가야 했습니다. 첫날 밤 민호를 재우고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영숙은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가 깨면 어쩌나, 무서워하면 어쩌나. 새벽 4시 일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낮에 관리인 일, 밤에 편의점 일, 잠은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편의점 바닥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점장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더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영숙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할매가 미안해. 영숙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민호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 공부하고 싶어. 영숙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영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민호를 깨웠습니다. 민호야, 우리 할 수 있어. 꼭. 영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민호를 학교에 보내겠다고, 그게 무엇이든 해내겠다고.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왔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박순이는 영숙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손, 깊은 다크서클. 할머니, 앉으세요. 박순이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영숙은 앉았습니다. 민호는 영숙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손자분이시죠?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이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은 대기가 길지만 할머니 상황이 특별하니까요. 박순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일주일 안에 연락드릴게요. 박순이가 웃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박순이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민호 받아주기로 했어요. 월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월요일 영숙은 민호를 데리고 보호센터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할머니시죠? 저는 최은주 선생님이에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인사했습니다. 최은주는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호야, 안녕? 우리 같이 놀자. 최은주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돌아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할매가 오후에 올게. 영숙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돌아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영숙은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어머. 영숙은 놀랐습니다. 최은주가 나와 말했습니다. 민호가 오늘 재활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말도 잘 듣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정말 착해요. 내일 또 보자, 민호야. 최은주가 민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재밌었어. 그래, 뭐가 재밌었어? 영숙이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았어. 선생님이 그림책도 읽어줬어. 민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영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센터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걷는 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말도 늘었습니다. 영숙은 낮에 관리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그만뒀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어느 날 최은주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민호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러려고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특수학급도 있지만 통합학급도 고려해 보세요. 민호는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최은주가 말했습니다. 통합학급이요?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일반 학급에서 수업 듣고 필요할 때만 특수교사 지원 받는 거예요. 민호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최은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영리한 아이예요. 최은주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년에 학교 가고 싶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고 싶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싶어? 응.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학교 보낼게. 할매가 꼭 보낼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해 겨울, 영숙은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학교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교사들은 민호를 환영했습니다. 내년 3월에 봐요, 민호야. 담임이 될 교사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입학식 날 영숙은 민호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작은 교복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할머니, 나 멋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 제일 멋있어. 영숙이 웃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새 학생들과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민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민호를 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여기 앉아.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앉았습니다. 옆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 지우야. 너는?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민호.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친구 하자. 지우가 웃었습니다. 민호도 웃었습니다. 영숙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다.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학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수학을 특히 잘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꿈이 생겼어. 꿈?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나 커서 착한 사장님 될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착한 사장님? 응. 할머니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사장님.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영숙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나 지켜줬잖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 지킬 거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단단한 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영숙은 속삭였습니다. 내가 고마워, 할머니. 민호도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빛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을. 그 맹세가 지켜졌습니다. 민호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아이로, 희망을 품은 아이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해냈어.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지켜낸 미래였습니다. 그 미래는 이제 민호의 것이었습니다. 희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영원히.